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류가주 IP팀의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영업비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업비밀이 요즘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최근에는 우리 회사의 기술을 지키겠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USB만 하나 있으면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록, 자료들을 손쉽게 몽땅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영업비밀 침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됨에 따라서 법률도 개정이 되어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로 비공지성, 두 번째로 경제적 유용성, 세 번째로 비밀관리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비공지성과 관련해서 특허를 등록받은 기술. 어떨까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지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영업비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경제적 유용성 관련해서요. 거래선, 견적 노하우, 예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런 것까지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영업비밀은 반드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단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중에는 마지막 요건인 비밀관리성.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영업비밀 전담관리부서나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안교육은 저희 대류가주에서도 여러 회사의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영업비밀 관리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회사의 규모나 재정 여건을 떠나서 어느 회사에서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영업비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 관리를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을 특정하고 영업비밀 취급자에게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 담당자들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의외로 영업비밀 취급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 누구나 다 봐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영업비밀마다 그 비밀에 반드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만 한정해서 접근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정인 경우에 1공정, 2공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각 공정마다 담당자가 다르다면 1공정 담당자는 1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에만 접근을 하고 2공정 담당자는 2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에만 접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비밀 정보를 조금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일체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작성하는 사람도 자기가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너무 지나치게 구체화해서 작성을 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한 정보 외에는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의 수준을 주의해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개별 회사의 상황마다 개별 영업비밀의 특성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할 문제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비밀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리적 조치가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로서 가장 손쉽게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업비밀을 지정하고 분류하고 영업비밀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기술 정보나 영업 정보 중에서 이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명확히 지정을 하고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외비, confidential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렇게 영업비밀로 분류된 정보들을 분리해서 따로 보관을 하면서 접근을 통제하는 물리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영업비밀만 담는 서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비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까지는 분리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을 보관하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는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해당 폴더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 정도는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영업비밀의 출력, 반출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시스템도 최근에는 점점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인 문서를 출력하거나 메일에 첨부하려면 특정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끔 하는 시스템이죠. 요즘에는 회사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고 구축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대류가주도 이런 업체들과 협업하여 토탈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특허청에서도 영업비밀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업비밀 보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종종 올라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대류가주 IP팀의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